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핵심 중 하나인 K55 자주포가 K9급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바로 개량형인 K55A1 자주포의 이야기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K55 자주포 1200문을 K55A1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K55A1에는 32km의 긴 사거리, GPS 장치를 통한 방열 시간 단축, 현수 장치 성능 강화로 인한 스페이드 설치 없이 즉시 사격, 또 즉시 타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슈덴 스쿠 능력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육군의 포병 전력을 지금보다 몇 배 더 강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군은 다가오는 미래전을 대비해 강력한 타격 능력과 신속한 진지 이탈 능력을 완벽히 확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방력이 증강되자 배아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인데요. 중국은 안 그래도 자신들보다 많은 자주포를 가진 한국이 자주포 전력을 또 업그레이드한다는 소식에 질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가뜩이나 수도 적은 포병 전력이 이제는 완전히 한국에 뒤처졌다며 자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 일각에서는 K55의 개량이 불편하다는 반응입니다. 믿을만한 국산 자주포인 K9이 있는데 굳이 구형화된 미제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한 고무를 개량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포병의 주력이자 핵심 자주포인 K55A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부터 K55A1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K55A1은 군단 포병여단이나 사단 포병여단의 직접 지원 포병대대로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 부대들은 기존의 105mm 견인포를 사용하고 있던 2성급 부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K55A1이 도입되면서 부대의 타격 범위가 3배로 늘어나고 기동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육군 포병 전력이 3배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량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들이 국내 여러 있습니다. 명품 자주포인 K9 자주포를 두고 구형 자주포인 K55를 개량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K55는 M109 팔라딘의 2차 개량형인 M109A2를 대한민국이 라이선스를 취득해 1986년부터 생산한 자주포입니다. 전장 9.1m, 전폭 3.1m, 전고 3.3m, 중량 26톤이며 155mm 39경장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인 KM109A2였지만 공장에서 쓰이던 명칭인 K55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M109A2를 라이선스 생산했지만 여러 개량을 거쳤기에 M109A4와 동급이라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 당시를 기준으로 견인포가 주력이던 우리 포병을 장갑화 기계화된 선진 포병으로 한 단계 진보시킨 매우 우수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원본이던 M109A2보다는 많은 개량을 했다고 해도 그 태생이 너무 구식이다 보니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는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차체 현수 장치가 약해 스페이드를 박지 않고 사격을 하게 되면 오차가 3mm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3mm 오차가 무슨 대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대포는 아주 먼 거리에 목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사격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3mm의 오차가 나면 아군을 오폭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페이드로 자주포를 고정한 뒤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길어져서 K55는 초탄을 사격하는데 최대 11분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방에서는 훈련을 통해서 그 시간을 단축하고 있지만 K9 자주포와 같은 자동 방열에 비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PLG-45나 PLG-05 같은 자주포보다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PLG-45는 중국이 1990년대부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155mm 신형 자주포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39km로 유효 사거리가 24km에 불과한 K55를 압도하는데요. 게다가 2005년 개발된 PLG-05의 경우 사거리가 K9 기본형보다 긴 5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K55를 서둘러 K9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력 자주포라 할 수 있는 K9은 1989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1999년부터 도입을 시작한 순수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명품 자주포입니다. GPS에 좌표만 입력하면 즉시 방열하는 자동 방열 기능을 통해 방열 시간을 120초에서 75초로 줄이는 쾌거를 달성했고 52구경장에 155mm 포신을 채용해서 사거리 또한 40km로 기존 구형포들보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사격 통제 장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컴퓨터에 사격 제어를 입력하면 즉시 해당 방향을 조준하게 되고 포수가 이송장치에 탄약과 장약을 얹으면 끝나기 때문에 사격 명령 접수 후에 30초만 있으면 즉시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존성도 뛰어납니다. 현대전의 포병은 적에게 사격 후 사격했던 진지를 이탈하는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덴 수쿠시인데요. K9은 무선과 자동화된 사격 기능을 통해 이 슈덴 수쿠스의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K9 기본형의 가격은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40억 원이면 다른 나라들 자주포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도입 수량이 많아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군이 요구하는 155mm 자주포 3,000문을 전량 K9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K9 기본형을 기준으로 무려 12조 원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포방부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국방부랄지라도 이 정도 예산을 자주포 하나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요의 절반인 1,000문의 K9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1,200문의 K55를 K9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K9은 한 대당 약 40억 원이고 K55를 개량하게 될 경우 한 대당 개조 비용이 10억 원이 채 들지 않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비가 뛰어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K55를 개량한 K55A1의 성능은 K9 기본형을 부분적으로 앞달 정도인데요. 먼저 개량된 K55는 항법 장치가 추가됐습니다. 기존 K55에는 어떠한 항법 장치도 없었지만 K55에는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장착해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사격 지휘소에도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사격 위치 결정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때 들어간 GPS와 INS는 K9에 들어간 항법 장치보다 성능이 개선됐기 때문에 K9보다 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것은 사격 통제 장치인데요. 새롭게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해 기존에 수동으로 사격 제한을 하달받던 절차를 생략하고 사격 제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평각과 사각을 산출해서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격 통제 장치 또한 K9A1에 탑재된 한 번 개량된 장비가 탑재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주퇴복자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K55의 사거리가 짧았던 주 원인입니다. KH-179와 같은 39경장 155mm를 사용하고 있지만 포신의 주퇴복자 장치의 문제로 KH-179에서 사용하는 장약을 사용할 수 없어 K55의 사거리는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K55의 사거리는 고폭탄 18km, 사거리 연장탄인 랩탄을 사용하더라도 24km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고폭탄 24km, 랩탄 30km에 달하는 KH-179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성능이었는데요. 그런데 K55A1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완벽히 해결됐습니다. 완충 장치를 늘리고 약한 현수 장치를 보강해서 스페이드 없이도 사격이 가능해졌고 보다 더 강력한 장약을 사용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 덕에 K9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HE BB 탄약까지 사용 가능해졌고 사거리도 32km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K55의 문제였던 보조 동력 장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기존 K55는 방열을 위해서 유압 장치를 사용해야 했는데 APU가 없어서 동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유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동을 걸어줘야 했습니다. 이는 기갑 차량의 최대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동을 켜면 엔진의 열과 소음으로 그만큼 전장에서 적에게 발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조 동력 장치를 부착해 차체 연료도 절약하면서 충분한 동력원도 확보하게 되어 사격 중에 시동을 켤 필요가 없도록 개선됐습니다. 이 밖에도 VRC-947K 무전기를 장착해서 무선으로도 사격 임무가 가능해졌고 또 히터 장착, 포신 잠금 장치 개선, 유압 장치 개량 등 여러 가지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K55A1은 겉만 K55지 사실상 K9급인 차세대 자주포로 완전 개량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일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자주포는 K55A1과 비교해 성능상으로는 약간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수에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의 주력 자주포는 99식 자주포로 세계 최초로 자주포용 완전 자동 장치를 탑재했고 랩탄 사용 시 사거리가 40km에 달해 성능면에서 기본형 K9과 비등합니다. 하지만 엔진 출력이 1000마력 엔진을 사용하는 K9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600마력에 불과해
험지 주파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주제에 가격이 아주 미친 가격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9억 6천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2016년 기준 123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이를 보강하기 위해 19식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당 70억에 달하는 주제에 성능면에서 K9 기본형보다 크게 떨어지는 성능을 보입니다. 심지어 K55A1보다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 차륜형 자주포는 사실상 장갑이 전무해 지근탄에 맞아도 승무원이 전멸할 수 있는 반쪽짜리 자주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은 이 자주포조차 제대로 생산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연에 겨우 7대씩 생산에 전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무려 1200문의 K55 자주포가 자국의 최강 전력인 99식 자주포와 맞먹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K55A1 배치와 함께 K55 차체를 기반으로 K56 탄약 운반 장갑차를 배치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K56 탄약 운반 장갑차는 K9에 포탄을 공급해주는 K10 장갑차처럼 K55에 탄약을 공급해주는 기갑 차량입니다. 탄약 이송 벨트가 스스로 K55의 탄약 거치대 자리를 찾아서 장전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5톤 차량에 무겁게 탄약을 적재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탄약 보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거침없는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 역시 미친 듯이 개량하기 때문입니다. GPS 장치 개선, 보조 동력 장치 탑재, 사격 통제 장치 개선 등을 실시한 K9A1을 개량하여 2018년부터 전방부대에 배치를 시작했고 실전 배치와 동시에 자동화 무인포탑을 활용한 K9A2의 개발도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화력 증강의 결과 덕에 대한민국은 현재 최첨단 155mm 자주포 2,000문 이상을 보유한 국가로 미군보다 2배도 넘는 155mm 자주포 세계 1위 보유 국가입니다. 이런 전력 증강은 최근 끊임없이 신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조차 압도하는 엄청난 전력입니다. 일례로 중국이 자랑하던 PLG-05 자주포는 중국이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 차량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 탭댄스 추는 전차라는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능에 대한 논란도 많은 데다가 2021년 기준 320문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국도 사실상 PLG-05를 더 이상 키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가오는 2025년이면 개량된 K55A1과 K56의 배치가 완료되어 중국, 일본을 포함한 세계 어느 국가들과 견주어도 함부로 도발할 수 없고 도발하지 못하는 막강한 포병 전력을 가진 국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전쟁의 신은 포병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장갑 포병을 육성해 미래 전장을 지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